네, 그럼 이제 2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파이낸셜 모델, 그러니까 재무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수익 구조, 그리고 비용 구조, 이쪽이에요. 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핵심 활동도 좀 영향을 미치고 고객 가치 제한도 꼭 필요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구조, 수익 모델, 채널, 고객 가치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쭉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프라인 유통 라인과 그리고 온라인 유통 라인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한 가지 멀티사이드 웹 모바일 채널이라 해서 순수하게 그 모바일 쪽이나 또는 인터넷 쪽의 채널을 통해서 물건이 판매되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0이다. 그럼 그건 어떻게 팔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전용품 패키지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대의 어, 유통 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음, 유통 라인은 크게 먼저 뭘로 나눠져요? 그렇죠. 오프라인 유통 라인으로 나눠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라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식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팔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팔리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주로 체인을 통해서, 뭐 현대 같은 경우에 모비스, 또 다른 그 뭐 해외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그 유통 라인을 통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또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요즘 워낙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같이 가니까 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유형의 상품들 다 이거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는 요즘에는 기존의 유형의 제품도 상품도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 라인에 포함이 되지만, 전통적인 온라인 유통 라인 판매 제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이 유료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하나가 나왔죠. 뭐죠? 멀티 사이드 온라인 유통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무료 프로그램에 함께 얹어가는, 뭐 함께 소속되어, 뭐라고 표현해? 끼워 판다. 그렇죠. 프로그램에 끼워 팔기 식으로 들어가는 광고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옴니 채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옴니 채널. 옴니 채널은 뭐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되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판매의 수단으로 삼는 유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잠깐 다른 교육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주부님들께서 예를 들면 마음 먹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꾸려고 그래. 자, 냉장고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비 패턴을 보면 처음에 일단 온라인으로
내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사고 싶어 하는 냉장고를 하나 골라요. 그쵸? 골라요. 고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외부로 나가서 하이마트를 가든 또는 백화점을 가든 뭐 여하튼 전자제품 파는 전문 대리점을 찾아가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봤던 제품을 한번 만져보거나 열어보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기능까지 테스트를 해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제품이 제일 좋은 거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다시 사요. 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싸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유형의 상품들도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던 전통 상품들도 온라인으로 계속 거래가 되면, 나중에 이 오프라인 유통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라인 유통 라인은 누가 가서 사겠어? 그러면 오프라인 유통 라인은 뭘로 바뀔까요? 만져보고 기능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무슨 업으로 바뀔까요? 서비스업으로 바뀌겠죠. 그죠? 진짜예요. 이제 잘못하면 그 오프라인 유통 라인은 서비스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서비스업으로 바뀌면 뭘 받아야 돼요? 제품을 판매해서 마진을 받아? 아니죠. 이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한 가치를 제공하려면 이런 유통 라인의 혁신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옴니채널이에요. 뭐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창고형 그 제품들을 시제품 쉽게 얘기하면 만지는 제품들만 있는 거죠. 어디처럼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집을 사기 전에 분양되기 전에 집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모델하우스에 가서 확인하는 것처럼 거꾸로 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시장은 이제 전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전시된 거를 보고요. 다른 온라인 그 상점에 고객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져보고 바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상점에 있는 제품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달은 똑같은 제품을 집에다 배달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옴니 채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채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유통 방식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4개의 유통 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항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파이낸셜 모델, 재무 모델에 대한 검증 아니면 재무 모델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 항목이 이런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넘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 덧 메탈 피지컬 채널 11가지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지컬 채널에서 이 피지컬 채널에서 그 오프라인 유통 라인에서 분석해야 되는 11가지 항목이 뭐다? 이런 거라는 거죠. 11가지 항목이 일단 첫 번째로는 total number of units sold.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더 들어갑니다. 재무 모델, 그러니까 수익성 또는 기초 비용 산출, 재무 모델을 위해 꼭 필요한 분석 항목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뭐가 있나 볼게요. 처음에 이게 옆에 크게 붙어야 되겠네. 오프라인 유통 라인에서 재무 모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무 모델 를 위해 꼭 필요한 분석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전체 판매량.
됩니다. 당연히 이건 조사가 돼야 되겠죠? 예, 이 전체 판매량은 여기는 분기별, 연도별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네요. 전체 판매량 예측.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average retail selling price, 평균 소비자 가격을 예측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Gross sale across all channel, 분기별 총 매출액. 아까 여기는 전체 매출액. 한꺼번에 저기다 위에 올려놨는데 뺄게요. 이거로. 분기별 매출액.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채널별, 유통 라인별 뭐예요? 유통 라인별 유통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할게요. 예. 이게 뭐냐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그 소리예요. 여기 보면 소매가의 몇 퍼센트가 유통 비용인가를 의미하며 기업의 이익 모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널 디스카운트 40%. 그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 총 매출액을 예측할 때는 뭐 10만 불인데 이 10만 불을 판매하려면 적어도 그 도매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함에 있어서 좀 싸게 공급해야지 도매장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싸게 공급하는 그 비용, 예, 그거를 유통비용이라고 여기 표현했네요. 예, 채널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채널별 얼마 정도 싸게 공급하는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이거 원가로 표현하는 게 낫다. 유통 라인별 공급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공급가, 할인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게 이 정도다. 이거 알아둬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소비자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리테일 가격이고 우리는 원래 벌면 어떻게 벌어야 돼요? 만약 중간에 유통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유통라인한테 넘긴 가격 대비 이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따지면 이거는 뭐가 나와요? 유통 마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유통 마진 이외에도 유통 마진 이외 발생되는 비용들 다 적어야겠죠. 이거는 뭐 광고비, 광고 프로모션, 또 매대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비용들도 따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되는 게 넷 컴퍼니 레비뉴 스트림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유통비용을 뺀 뭐예요? 판매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출이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판매 마진, 매출이익은 한마디로 전체 매출액에서 공급가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가를 뺀 나머지. 전체 매출액. 그러니까 그 도매상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도매상한테 준 나머지를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코스트, 마케팅 비용. 말 그대로 저 위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영업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 유지 비용, 그리고 고객 유치 비용 뭐 이런 것들
이게 진짜 프로모션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위에 있는 비용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하튼 마케팅 비용이라 그래서 이거는 영업들이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 마케팅 비용.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덕트 코스트, 그러니까 제품 생산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생산 비용.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가라고 보면 돼요. 원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프로덕트 코스트 외에 커런트 오퍼레이팅 코스트.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 운영비라고 표현할게요. 예, 사업 운영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임차료, 장비 임차, 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캐시 번 per 피리어드, 한마디로 분기 동안 벌거나 잃은 돈. 그렇죠. 분기별 현금 흐름 꼭 필요하겠죠. 예, 분기별 현금 흐름 이 부분도 꼭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본 또는 초기 시작 자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베이스 자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기 자본, 예,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총 몇 개?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매출액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평균 소비자 가격, 세 번째 분기별 매출액 예측, 네 번째 매출 원가, 다섯 번째 유통 마진 위에 발생되는 이 비용, 여섯 번째 전체 매출액, 일곱 번째 마케팅 비용, 여덟 번째 제품 생산 비용, 아홉 번째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 운영비, 열 번째 분기별 현금 흐름, 그 다음에 11번째 자기 자본 또는 초기 시작 자금.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하면 오프라인 유통 라인에서 필요한 재무 모델 자료들은 다 거의 다, 예, 분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요것도 어쩌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기말에. 예, 기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가지 오프라인 유통 라인에서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 11가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오프라인 했으니까 온라인이겠죠? 온라인. 오프라인만 하고 넘어가네요, 여기서는. 잠시만요. 음, 예, 이제 두 번째, 모바일 쪽. 자, 모바일 유통 라인에서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 예, 몇 가지. 이거는 17가지나 돼요. 더 많네. 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좋죠. 자, 첫 번째 꼭 찾아야 되는 게 다이렉트 유니트 세일즈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볼게요. 먼저 특정부터 볼까요? 웹 모바일 유통 라인의 제품의 특성은 일단 최초 개발 비용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후에는 개발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은 들어갈지 몰라도 개발 비용은 특별히 안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이 늘더라도 제품 개발비는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수익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새로운 시장,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매출을 사전에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렇죠. 매출액 측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제품들을 보고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존 제품이 이 정도 팔리니까 A라는 제품이 이 정도 팔리는데 내 거는 A 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팔릴 거예요 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모바일 제품들은 대부분 뭐냐? 혁신적인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매출이 만약 증가한다면 후속 제품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거와 유사한 B 제품을 만들어도 잘 된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초기 자본이라든가 초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이 웹이나 모바일 유통 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튼 이런 제품에 검토되어야 될 것들, 특히 파이낸셜 모델을 만들면서 꼭 검토되어야 될 것들은 매출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그 사이트에서 얼마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컨텐츠를 다운받았는지 그 다운로드 횟수나 아니면 매출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용 다운로드 매출, 모바일 다운로드 매출을 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매출을 다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별 현금 수익 또는 지출이 있어야 되고 분기 사업 종료 후에 남아있는 현금들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모바일은 모바일 유통 라인에서 판매되는 서비스나 제품은 재무 분석을 할 때, 재무 모델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악해야 되는 게 17가지나 돼요. 17가지. 모바일은 몇 가지? 17가지나 돼요. 저 위에는 몇 가지였어요? 11가지였는데 여기는 17가지나 되네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홈페이지 다운로드 횟수. 먼저 첫 번째가 다운로드 횟수예요. 한마디로 컨텐츠의 구매 횟수, 구매량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운로드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뭐예요? 판매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매출이죠. 매출 분석 예측. 이것도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고객, 저 위에도 나와 있지만 고객 유치 비용. 그쵸?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SNS 광고라든가 또는 이메일 또는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쵸? 곱하기 어떻게 돼요? 이런 유치 비용은 고객 유치 비용은 이런 거 내 비용 SNS 광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 곱하기 다운로드 횟수를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횟수 곱하기 고객 유치 비용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 커스터머 애큐에이시션 코스트라고 합니다. 고객 유치 비용. 한 사람의 고객을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 네 번째 넷 웹 레비뉴 포탈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 유치 비용에서 뭘 뺀 거예요?
그로스 다이렉트 레비뉴. 전체 판매 이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뭘 빼요? 고객 유치 비용을 뺀 것. 아시겠죠? 전체 매출, 저 2번에서 쉽게 얘기하면 매출 분석을 한 2번에서 몇 번을? 3번을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마이너스 3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체 판매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넷 웹 레비뉴 토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전체 판매 이익. 그 다음 5번째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수. 예.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 이게 뭐예요? 직접 다운로드 횟수라고 표현할게요. 직접 다운로드 횟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횟수를 얘기하겠죠. 예, 직접 다운로드 횟수. 그렇게 표현하고요. 자, 여섯 번째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 직접 다운로드 횟수를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비뉴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 이건 뭐예요? 한번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직접 다운로드 횟수가 정해지면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뭐 50회, 5만 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거기 곱하기 단가가 전체 매출액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와서 다운로드한 횟수예요. 거기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홈페이지 내 전체 매출액이 되겠네요. 홈페이지 내 메인 홈페이지 내 전체 매출액.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라고 표시를 해요. 그로스 레비뉴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그로스 레비뉴. 그러면 이거 나누기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횟수를 뭘로 나눠요? 홈페이지 내 횟수 곱하기 단가. 네, 그럼 이건 뭐예요? 홈페이지에 내서 일어난 전체 매출액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거꾸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로스 레비뉴 저 위에 있는 저거네. 전체 매출액 나누기 홈페이지 내의 다운로드 횟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홈페이지 내의 다운로드 횟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홈페이지 내 단가라 그럴까요? 예, 이것도 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 거.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해서 물건을 구매한 횟수를 나누면 하나당의 유니트가 나오겠죠. 그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단가라고 표현할게요. 홈페이지 단가. 홈페이지 단가. 그거는 어떻게 된다? 전체 매출액에서 홈페이지 내에 다운로드한 횟수를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리퍼럴 인센티브예요. 모바일 고객 유치 비용. 한마디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에서 뭐를 곱한 거다?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라고 표현했어요.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 뭐예요, 저거는? 홈페이지
다운로드한 횟수. 예,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예, 리퍼럴 인센티브란 뜻이에요. 리퍼럴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유치 비용이 만약에 한 사람당 4불이다. 4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퍼럴 인센티브는 4불 곱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횟수.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리퍼럴 퍼럴 어쩌고 저쩌고 인센티브. 리퍼럴 인센티브란 고객 유치 비용 곱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횟수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건 이 뜻입니다. 어떻게 돼요? 예,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 홈페이지에서 이거는 이렇게 나눴죠. 이거 잘못했어. 뭐예요? 전체 매출에서 뭐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를 뺀 게 나눈 게 뭐예요? 나눈 게 그로스 레비뉴 나누기 다이렉트 모바일 유니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퍼럴 인센티브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뭘 또 분석해야 될까요? 여덟 번째 다이렉트 모바일 레비뉴 토탈. 예. 그로스 레비뉴 전체 매출액에서 다이렉트 모바일 레비뉴는 이제 수익이죠. 레비뉴 토탈은 뭐냐? 예. 일단 전체 매출에서 뭘 나눴어요? 예.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 지금 저 위에 있죠? 이게 뭐예요? 홈페이지 단가예요. 다운로드 단가. 예. 다운로드 단가에서 뭐를 뺐어? 예. 리퍼럴 인센티브 마이너스 고객 유치 비용을 뺀. 그럼 이게 먼저예요? 이 고객 유치 비용이 먼저예요? 일단 전체 매출에서 이걸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 유치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다이렉트 모바일 레비뉴 토탈이다. 다음 9번 요거 저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 헷갈리겠죠? 자, 다시 채널,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 채널 앱 스토어 세일즈 이건 뭘까요?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한 횟수. 이런 건 시험 문제 내야겠다. 그러니까 쉬운 것만 좀 낼게요. 어떻게 낼 거냐면요. 다음은 모바일 유통 라인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찾으시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하나 정도 되겠죠. 그쵸? 예. 자, 이거 시험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말 시험 유형. 예를 들면 다음 중 모바일 유통 라인에서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뭐야? 답은 오프라인 재무 모델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보시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세요. 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채널에 필요한 것들인데 오프라인 채널에는
어떤 게 많아요? 먼저 total number of units sold.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매출액 또는 예상 점유율 이런 거는 뭐예요? 온라인에 있지 오프라인은 없다 있다? 없다. 온라인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다음 중 오프라인 유통 라인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답은 뭐예요? 온라인 제품 모델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없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낼게요. 요거는 객관식으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워낙 영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